네, 떡국열차 3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2교시, 지난 2교시에 저희가 뭘 한 거야, 우리? 찌라시 얘기. 근데 찌라시 의미 있었습니다. 찌라시 뭔지 몰랐잖아요, 우리가. 맞죠. 그죠? 근데 이 뿌리는 거다. 이런 얘기들. 또 찌라시의 기원이 꽤나 오래 됐을 수 있다. 근데 진짜 모를까, 찌라시의 어원이란, 그런 거. 모르죠. 찌라시 특히 그냥. 그 찌라시 스시는 아무도 모를걸요? 그냥 전단지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찌라시가 전단지의 일본식 발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80%, 90%인데요. 아니, 왜냐면 이게 기사 검색만 해도 잘 나오던데. 이거는 찌라시의 뜻은 금방 나오던데. 검색 안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하니까. 진짜로 전단지를 찌라시로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90%, 80%는 되고, 찌라시에 좀 관심 있던 분들은 뿌리는 거, 뭐, 찌라시 스시까지는 모르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저는. 아니, 찌라시 스시를 아는 거는 스시를 많이 먹는 사람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니기리 맞아. 스시도 몰라요, 사실은. 스시라고 알지. 그 스시 종류가 니기리, 마구로가 아니라 뭐지? 마끼 스시. 마끼 그다음에 찌라시, 예, 학고, 그다음에 츤데레는 뭐죠? 츤데레? 츤데레는 옛날에 무슨 만화 보면 많이 나오던데. 뭐 캐릭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츤데레. 죄송합니다. 아니 츤데레란 말 요즘 인터넷 용어로 많이 쓰던데. 그 뭐지? 무슨 츤데레가 겉으로는 쌀쌀맞게 하고 막 나쁘게 하지만 속으로는 막 음식이 아닌 것 같은데. 네, 음식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겉은 차지만 안에는 따뜻한 음식. 진짜예요? 야. 난 그런 거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괜히 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지난 2교시 때 저희가 찌라시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했는데, 진짜 재밌는 얘기는 이번 3교시에 또 몰려있다면서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좀 끌어갑시다. 왜냐면 이거 2교시만. 하긴 여기서 꺼버리면 안 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재밌는 얘기다. 한 3교시 한 20분 때, 요때쯤에 막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무궁하죠. 끝이 없이 쏟아져 나오니까. 무진까지는 얘기 안 할래요, 그래도. 일단 찌라시 어떻습니까? 아까 이제 종료에 맞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 얘기를 그만 좀 해요.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저희도. 그럴까요? 하긴 우리 팬이 별로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내가 왜 이렇게 좀 위축돼 있어요, 사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예, 위험하죠. 내가 과연 오래 살 수 있을까? 또 직장인이시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좀 어른들에 대해서 좀 막말을 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렇게 막말하시던 분이. 예. 어쨌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이번 정윤회 사건을 보면서 찌라시에 불과한 거에 너무 우리나라 국민들이 들었다 놨다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과연 이런 소문에 대해서 들썩이었냐? 네, 들썩이었을까 안 들썩이었을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있든 없든 간에 일단 죄를 줬을까 안 줬을까? 그러니까 찌라시는 사실 헛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거 없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걸로 처벌한 거는 사실은 뭐 지금은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찌라시에 뭐가 나왔다고 그래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처벌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법구조상에서는. 그렇죠. 근데 옛날에 고려 시대에도 네. 이런 소문을 듣고 탄핵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답니다. 소문만으로. 예, 이거 풍문 탄핵이라고 이렇게 하는 건데. 풍문으로 들었어,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탄핵이 된다고요? 풍문이 들리면? 네. 왜냐면 옛날에는 그러니까 지위가 높을수록 사람들을 확 휘어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말하면 죽인다. 그럼 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증거를 캐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럼 지금은 카메라도 있지만 그때는 카메라도 없고 뭐 증거를 남길 게 별로 없잖아요. 피를 그 자리에 흔적을 남기고 왔어도 뭐 피 분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람의 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말 그대로 피해를 억울하게 입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만큼 완벽하게 했다고도 볼 수 있죠. 아니 뭐 예전에 국내가 관심법 해가지고 그랬지 않습니까? 국내 관심법. 아유.
궁예 관심법이. 아니, 그러니까 결국 그 자기를 아주 권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내 앞에서 내가 다 너 거짓과 진을 참을 가릴 수 있으니, 나 앞에서 거짓을 말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그렇게 만들어내겠죠. 그런 어떤 자기 권위를 만들어내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증거가 없으니까 이 말이라든지 표정, 이 행동, 거짓을 보고 딱 판단을 하는 그런 거겠죠. 눈동자가 좀 흔들리는데. 그렇죠. 아이고, 사시면 어떡해. 너 나 바라보는 거야, 지금? 너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럼 죽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근데 그 풍문으로 정말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렸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일단 그만큼 이제 완벽을 기했다. 그 몸가짐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거의 반증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풍문이라도 탄핵을 당하면 일단은 그 자리를 사직하는 게 원칙이었대요. 그러니까 조금 무리를 빚었다 이래 되니까 무리를 빚은 일단 고려 시대에도 불교를 종교적으로는 불교를 믿었지만 움직이는 원리는 이제 유교였지 않습니까? 고려시대 때.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승로의 시무십조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시무십조. 야, 유명하죠. 진짜 드디어 누구 채물이 형이요? 최승로. 시무십조. 야, 처음 나왔네. 이제. 이게 시무십조가 이제 그 시무식할 때 10가지. 또 저래가 지 혼자 간다. 아이고 참나. 자, 얘기해 그렇게 주세요. 좋아요. 예. 아니 그런 것처럼 네네. 유교 윤리에 의해서 이제 정치를 했기 때문에 수신제가 치국 평천 아닙니까? 야, 진짜 난무한다 오늘 뭐 한자 영어. 수신제가는 들어봤죠 우리? 네, 들어봤죠. 여기쯤 아마 내가 왜 이럴까 아마 유난히 노래 아마 나가지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내가 왜 이럴까? 그래서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만큼 자기 몸을 깨끗하게 못했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소문이 이제 헛소문이라도 그렇게 안 좋은 소문이 돈다는 것은 네 처신을 잘못하지 않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는 자세인 거죠. 야, 김대감이 그렇게 목욕탕을 안 간대.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돌고 뭐 이러면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아니, 깨끗하지 못하다면서요. 무리수 또 던졌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제, 어떤 처신을 하여튼 잘해서 소문에, 빌미조차. 이제 주지 않아야 된다. 그게 이제 정치하는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의 기본 자세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겠죠. 지금 만약에 그런 제도 있으면 정치인들이 남아있을 사람이 아마 없겠네. 다 물러나고 우리까지 차례가 왔을지도 몰라. 우리도 국회의원할 수 있나요? 우리 장관, 왜냐면 사람이 없을 테니까. 그렇죠. 소문이 뭐 뻔하긴 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한테 뭐라고 지금 당장 뭐 풍문이 돌겠어요? 우리야 뭐 그냥. 야, 그 알짱 PD 국회의원 심었대. 원래 잘못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 마마 그냥 저를 물러나겠사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제 고려 시대에서 이제 조선 시대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태조나 태종 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 고려를 섬기던 사람들이 많았던 살아있던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관직을 조선에서 주려고 하니 고가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저 사람 고려를 아직도 섬기는데 왜 주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를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일종의 풍문 탄핵을 많이 했대요. 뒷소문이 안 좋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피해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있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금지를 시킨대요. 태종 풍문 탄핵을. 네. 그 이후로는 이제 풍문 탄핵은 내가 받아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선언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관원이나 사헌부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감찰기관이잖아요. 네네네. 사헌부하고 사관원이 거기서 탄핵을 했대. 풍문 탄핵을. 자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들자면 네네네. 연산군 때 얘기인데 연산군이 이제 10년인가 이제 제위에 있지 않습니까? 왕위에 있는데 초반부는 왕 정치를 잘했어요. 연산군 3년 때니까 아직까지 정치를 잘할 때입니다. 네네네. 조순이라는 사람이. 조순이요? 전 서울시장이요? 사관원의 정원이래요. 이때 벼슬이. 정육품이랍니다. 아주 좀 그러니까 낮은 쪽이네. 관직이죠. 그 사람이 7순이 넘은, 그러니까 70이 넘은 재상을 지낸 노사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노사신? 그 성종 때부터 굉장히 그 명재상으로 이름이 날렸던 사람인데. 이름이 사신이에요? 네, 노사신. 이름을 그렇게 줬어. 노씨가 지금
들고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렇게 하면. 조상의 이름을 그렇게. 아니, 그 이름을 사신이로 좀 줍니까, 그게. 뭐 재상도 있고, 정승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조순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네. 노사신을 향해서 예. 그의 살코기를 씹어 먹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의 살코기를 씹어먹고 싶다고요? 예. 왜요? 왜냐면, 고향 군수로 최윤공이라는 사람을 임명했대. 그래서 이제 그 신인 고향 군수로 최윤공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네. 이 사람이 글도 잘 모르고 그런데요. 그래서 글도 모르는 최윤공이 어떻게 벼슬을 하겠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노사신이 이제 뒤에서 백을 쓴 거예요. 노사신의 백을. 네네. 그걸 이제 알고서 그 소문을 들은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능력도 안 되는 애를 노사신이 백으로 넣어줬는데. 네, 넣어줬는데 네. 그 소문만 들은 거죠. 네. 그러니까 연산군은 자기가 임명을 한 거고. 일단 연산군이 처음에는 안 들어준 거예요. 네. 그러면서도 또 노사신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니 대간이 무슨 공자님도 아니고 지는 그렇게 깨끗하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서로가 이제 한 거죠. 정육품매랑 네, 그래서 말싸움을 한 거야. 별로 이렇게 높지도 않은 애랑. 그래서 연산군이 이제 이렇게 해서 야 살코기를 씹어 먹는다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너무 심하네. 네가 아무리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네.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 좀 해보라. 다른 사람들도 막 이제 비판을 같이 해줄 줄 알았던 거야. 이 조순이 너무한 사람이다. 아, 예. 그러면서 승정원이 자기 비서들이잖아요. 네.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인데 네. 너네들 가서 쟤 좀 비판을 좀 해라 이랬더니 네. 다들 무서워서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정육품을. 네. 왜? 왜냐하면 사관원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은 네. 굉장히 자기 목숨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아, 말에 무게가 좀 있는 네.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사관원 관리들은 낮에도 술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대요. 비록 그러니까 정 뭐 1, 2품은 아니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즘 치면 네. 이제 사관원이 언론 이제 와치독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독구 와치독 감시견들은 독구요? 야, 우리 할아버지도 옛날에 독구 그랬는데 독구. 와시 그러니까 좀 독구. 그 정도는 이제 허용이 된다 이거죠. 그만큼 이제 이게 강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을 상대로 잘잘못을 가리려면 담이 커야 되고 배짱이 있어야 되니까 네. 좀 술도 먹고 좀 너무 규칙대로 범생이가 되어 갖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배짱을 키워줘야 되니까 술도 먹이고 좀 그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해야죠. 출근할 때도 네. 사원부는 일종의 지금으로 보면 검찰로 봐야 되고 네네네. 정확하게 구분을 하자면 홍문관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으로 보면 되고요. 네네. 그러니까 왕에게 시리네 자문 뭐 이런 데가 혹시. 뭐 그 사관원은 언론으로 보는 되는. 그래서 사원부는 네. 굉장히 위계질서가 엄격했대요. 아. 그래서 가령 이제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제일 높은 사람이 올 때까지 다 기다려가지고 제일 높은 사람이 가면 뒤따라서 가는 이런 식으로 갔었고. 줄 잘 맞추고 발 맞추고. 네. 그리고 여기는 음서가 허용됐대요. 부모의 음덕을 입어서 시험 안 치고 들어오는 예, 사람들도 예, 예. 임명되기도 했는데 사관원은 절대 그런 사람들은 임명 못했답니다. 어. 그리고 굉장히 자유롭게 해줬대요. 그래서 여기도 모여서 같이 관청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고 싶은 사람 먼저 가고 막 이랬대요. 우리 정박님도 사실 이제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그때 한참 시작하셨을 때 뭐 네. 이렇게 경찰서 막 문 차고 들어가는 것부터 배우고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이거 이제 사스마리라고 예. 해가지고 이제 사스마리가 이제 뭔지 또 얘기해 주셔야죠. 사스마리라는 거는 이제 경찰서를 이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순회하는 거. 그거를 뭐 일본말로 보니까 이제 순회해가지고 사스마리 뭐 이렇게 불렀는데요. 근데 경찰 이제 기자들 처음에 이제 경찰 가야 되는데 다들 좀 두렵잖아요. 처음에 경찰을 아니 맨날 나쁜 사람 잡아가는 거고 우리도 경찰 아저씨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형님이라 불러야 되고 뭐 경찰서장이라든지 이런 되게 높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서 막 뭐라고 하려니까 되게 좀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술을 엄청 먹이고 술을 먹으면 사람이 좀 겁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술 먹고 나서 이제 딱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선배들이 교육을 시키거든요. 술 먹고 나서 경찰서장 방을 문을 꽝 차고 들어가서 경찰서장 윗도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윗도리에서 담배를 탁 꺼내가지고 거기서 담배를 하나 딱 꼬나물을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뭐 난리 난 사람도 있고 또 정박은 통화한 안 사람도 했어요. 있고. 아 그래요? 뭐 저는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정박은 신사예요. 저렇게 이제 실제로 들어오잖아요. 경찰서로 문 빵 차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또 왔네. 이러면서 경찰들도 이거 신경 쓰기도 별로 싫고.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튼 뭐 그렇게 사관원은 지금의 언론인과 어느 정도 좀 유사한 점들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유롭고 그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강단 하겠고. 있고 배짱을 키워야 배짱을 키워야 되고. 그리고 임금을 비판해도 죄를 들 수 없다. 이게 불문율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9월이라고 해서 임금이 무슨 이제 국난을 당한다든지 뭐 가뭄이 든다든지 뭐 나라에 병고가 있을 때 구원하라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원망해라. 구언. 그러니까 말을 구한다. 말을 구언하라. 이때 언자는 비판하라는 얘기예요. 비판. 그러니까 비판을 구한다 이 말인데 그럴 때 사관원 관리들이 나가서 주로 말을 많이 한대요. 왜냐면 이때다 싶어서 이때다 싶어서 나가는 거지. 다른 데서 냈다가 나중에 꼬투리 잡히면 죽거든요. 야자 타임을 주는 거네. 그러니까 야자 타임 했는데 나중에 굉장히 기분 나쁘게 받아치는 애들 있잖아요. 이 타임 끝났는데도 계속 못 알아듣고 그런 친구들처럼. 그리고 구원이라는 제도가 구원, 옛날엔. 그러니까 진짜 저런 제도들을 이게 참 우리 조선 왕조가 500년간 버틴 원동력이 저런 사관원이라든지 사헌부라든지 홍문관 이런 하려고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저런 자기 정화 기능, 자기 비판 기능이기 때문에 500년을 버틴 거예요. 안 그러면 진작 망했겠죠, 사실은. 500년간 왕조가 거의 없죠. 없죠. 중국 왕조도 뭐 길어봤자 300년이고 뭐 이런 식인데. 특별히 이렇게 먹을 게 많지 않아서 500년 갔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닌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예를 들어 임진왜란이라든지 병자호란 같으면 왕조 완전 절단 난 거지 않습니까? 이제 망해야 되는데도 그걸 또 끈질기게 살아남거든요. 우리는 정말 우리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만년 역사 위에 찬란하다 우리 문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조선이 임진왜란 이후에 왕조가 교체됐으면 오히려 근대화에 빨리 됐을 수도 있다. 근대화가 빨리 됐을 수 있다. 빨리 망했으면 차라리 새로운 또 그 질서가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계급 체계가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도 계속 그 양반 체제가 유지되니까 오히려 그 양반이 자기들이 무능하다는 걸 알지만 권력을 놓기 싫어가지고 이제 당파 싸움에 빠져들고 끝내는 성공한 한 개 가문이 이후에 나중에 나라를 완전히 그렇죠. 안동, 김씨, 풍양조씨는 세도 정치 외척 가문들도 하죠. 그러니까 이 발전적 해체. 좋은 말씀. 올라가겠다. 그렇죠. 그런 것도 한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왕조 차원에. 그런 게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그렇죠. 발전적 해체가 됐다면,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을 표하는 분들도 많죠. 조선 얘기하다가 멀리 왔네요. 지금 연산군이었는데 지금 조선 말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제 그 육품한테 아무도 근데 얘기를 함부로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조선을 국문해라, 고문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고문이요? 그러니까 고문이죠, 뭐. 고문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을 시인할 때까지 이제 어떻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승종원에 먼저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쟤 말할 걸 얘기했는데 국문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뭐 이러면서 이렇게 뺐대요 다들. 왕이 얘기하는데? 네, 그러니까 승종원이니까 아까 비서실이니까. 그래서 승종원도 대간을 무서워하긴 무서워하는구나. 연산군이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연산군이 되게 폭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초창기까지는 괜찮다고 아까 그래서 내가 연산군 3년 때 얘기다. 그런데 여기다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임금의 자문기관이 홍문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임금에게 자문을 해야 되는데 임금을 비판한 거예요. 조선을 왜 범주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사방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 대간을 자꾸 건드리냐 하고 싶은 말을 한 건데 소문에 의해서 이제 비판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노사실은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얘기한 거니까. 그래서 연산군이 초창기는 왜 머리가 총명했다고 하잖아요. 연산군의 머리가. 그래서 좋다 그러면 타협책을 제시하마. 저 최윤공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내가 시험을 쳐볼게. 고향 아까 무식하다고 얘기해서 무식한 애를 어떻게 걔가 군수를 하겠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시험을 직접 칩니까? 연산군이 불러서? 그래서 직접 물어봤대요. 이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랬더니 진짜 무릉 맹자도 읽지도 못하고 경국대전도 이해 못하고 그리고 왜 칠사라고 수령으로서 가져야 될 7가지 몸가짐이 있거든요. 그것도 외우지를 못했대요. 아니 어느 정도만 됐었어도 그 왕이 부른다는 사실을 일단 들으면 빨리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근데 이제 노사신이 말을 했겠지. 야, 이런 걸 외워라, 이거. 그러니까, 했겠죠.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외워요? 공자, 맹자 이런 걸. 그래서 그걸 왕 앞에서 완전히 면박을 당한 거예요? 면박 당하고 파면시켰대요.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그 간언이 제대로 된 간언이었네요. 그렇죠.
예, 이건 풍문에 의해서 했지만 실제 그랬던 사실이 그랬다는 거고 그 대신에 이제 연산군도 이제 이 뭐랄까 한 칼은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살코기를 씹어 먹겠다고 한 쟤도 문제는 있다. 쟤도 파면. 그러니까 둘 다 파면. 그럼 연산군이 괜찮은데? 이 정도. 그러니까 초창기는 괜찮았다니까요. 그렇죠. 뭐 그 뭐 모든 나오나 아니 멸망한 왕들 있잖아요. 의저왕도 그렇고 백제 네. 의장도 그렇고 예. 은나라 주왕도 그렇고 네. 하나라 거량도 그렇고 다들 처음에는 최고의 왕들이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선정을 펼쳤다. 아, 연산군도 그랬습니까? 아니 그 저 의자왕도 그랬고 이번에 백제 사람 의장. 수로 몰아붙였구나 5명. 물량공세. 아, 백제 의자왕이나 예. 저 중국에 이제 은나라, 예. 하나라, 뭐 걸주왕 이렇게 보면 예. 다 이제 그 나라를 망쳤다 해서 비판을 많이 받았지만 실제로 초기 기록을 보면 왜곡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기록에는 상당히 선정을 펼치고 나름 잘했다고 나오거든요. 결국 그러다 보면 이게 좀 그런 왕들이 뭔가 나라의 어떤 쇠퇴의 기운은 느끼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혁을 하려니까 승부수를 크게 던지니까 결국 그것들이 기존 질서하고 부딪히면서 결국 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은 기록을 되게 안 좋게 기록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연산군도 사실은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고 이런 기록을 우리가 인정하겠습니다만 또 잘 살펴보면 당시 어떤 기존 질서하고 부딪히면서 이제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서거정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왜? 서거정? 예, 서거정. 서거정. 얼핏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서거정. 들어는 본 것 같아요. 그래요? 응. 서거정. 그 사람이 이 사관원 같은 언론기관의 역할에 대해서 네. 한마디를 합니다. 군왕에게 실책이 있을 때는 네. 거침없이 영린을 건드리고 영린. 영린. 영린 영화 또 나왔잖아요. 영린. 임금의 노여움에 저항하며 네. 중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 장상, 그러니까 왕후 장상할 때 장상, 네. 장상 대신에게 과오가 있으면 규탄하고 종친 및 외척, 세도가 그리고 임금의 측근 신하 등에게 횡포가 있어도 탄핵하고 소인이 그러니까 대인 소인 이런 네네. 소인배 소인이 조정에 있으면 반드시 내보내고 탐관이 벼슬에 있으면 기어이 내쫓아야 하고 고든자를 청구하고 구분자를 벌이며 이런 식으로 나온대요. 사관원이 해야 될 일. 네. 그러니까 이 사관원의 관리들이 네. 이렇게 목숨을 내걸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많거든요. 가령 그 영주에게 바른 말 하다가 네네. 그냥 귀양 간 것 정도가 아니고 고문 받다가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역대 왕들 시대를 보면 다 그렇거든요. 근데 목숨을 그렇게 내걸 수 있는 건 왜 그랬냐면 이 사관원의 관리로 있을 때 바른 소리를 못하면 네. 이 양반 사회에서 거기서 완전히 생매장 나간대요.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이제. 평판조에서 완전히 아웃되는 거다 이거죠. 평판이 아웃되는 거죠. 그래서 옳은 말을 설령 하다가 죽는. 그러면 그러니까 명예는- 작가분의 명예가 남는데 오히려 이렇게 대충 뭐 넘어가고. 가만히 있다가 보면 살인들이 손짓하고 이게 더 이제 옛날에는 왜 명예가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집안의 명예,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힌다. 자기 이름도 그렇지만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놈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 지근하는 집들의 가훈이 이런 가훈들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고대강실에 아주 호화로운 집의 기하장으로 되어가지고 신하로서 기하장이 되어서 온전하게 가는 것보다 바위에 깨어 부서지는 옥구슬이 되어라 이거야. 새로운 건데. 그러니까 자, 기하장으로 네. 온전하게 평생을 무난하게 살지 말고 바위에 부서져서 다 산산조각 날지언정 옥구슬이 되어라. 관직에 들어서는 사람은 그렇게 모름지게 살아야 된다 이거죠. 와평옥난?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아니 근데 이런 우리 조선 선비 정신들이 이제 태계 경찰학 연결돼가 일본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일본 사무라이 정신을 완성시킨 게 사실 이쪽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태계 그런 사무라이 철학도 있죠. 사무라이 철학은 뭡니까? 아름답게 죽는 거다 이거거든요. 평생 그죠. 자기 사무라이들은 그런 거잖아요. 인간의 일생이라는 거는 한편의 큰 도화지 같아가지고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가 중요하고 마지막에는 진짜 이게 자기 죽음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이 죽음이 근데 그게 사실은 이거거든요. 어떻게 죽을까가 더 중요하던데 우리 이연 타선 아름답게 나오네. 살고 싶었는데 이게 뭐가 나는 그러니까 나 이게 뭐 준비할 게 뭐야? 인생은 아이고, 아름답게 도화지에 그리듯이 그리고 네. 마지막은 그러니까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 거죠. 딱 활용점정을 딱 해야 되니까. 죽음으로써.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죽냐가 제일 중요한 게 되거든요. 우리 저 선배들이 바로 이런 거죠. 사람이 평생을 안일하게 사는 것보다 어떻게 탁 해갖고 이 뭔가 옥구슬처럼 깨어지더라도.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나중에 쫙 옥새 나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네네. 여기서 우리 선비 정신들이 결국 일본에 건너가서 결국 사무라이 정신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야,
확실히 저 이미지 관리는 정말 철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어떤 그 정신마저도 우리 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가요? 대단하십니다, 정말. 저 이번 건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 저희 댓글 중에 네. 가장 욕 많이 먹는 사람이 이제 저랑 아마 우리 알짱 PD님이 1, 2위를 지금 막 굉장히 다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박님은 뭐 악플도 선플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할 만한 게 없어요. 그쵸? 아니가 본래 다 이게 악플 많고 이런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좋잖아, 악플만. 본래 하지만 네? 저래가지고 나중에 여자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은 정박일 수도 있어요. 뭐 그래 중요한가? 그 미팅 같은 데 가면 그죠? 설레발 치는 애들은 막 우리가 설레발 다 쳤는데 하고 막 치죠. 그런데 웃기는 거야 그냥. 폭탄 제거야 우리. 그렇죠. 그래요. 씨를 열심히 뿌리시고 저는 수학할게요. 진짜 맞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미팅한 적이 있거든요. 미팅했는데 고1 때 그때 이제 대전에 롯데리아가 처음으로 생겼어요. 네. 그 전까지 롯데리아가 없었죠. 시내 이제 은행동에 롯데리아가 딱 생겼는데 셀프 서비스인 거예요. 처음 겪어보는 정말 서비스의 신기원이었죠. 그래서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셀프 서비스가 우리는. 그래서 이제 셀프로 그때 대리버거 6개, 아니다 8개, 그다음에 이제 콜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마주 앉았죠 나란히. 그래서 이제 8명이서 즐겁게 즐거운 시간 보내고 100대 맞았어요 제가 그때. 왜요? 나중에 이제 그 학교에 가서 그 사실이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미팅했다는 사실이. 미팅하면 안 되는구나. 미팅하는 게 100대 맞을 일인가 전 참 지금도 억울한데. 아니 지금 폭탄 제거반 이거 얘기하는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하고? 고등학교 때. 이거 폭탄 제거도 제가 사실은 했다는 얘기죠. 그때 이제 분위기도 굉장히 폭탄 제거까지 했는데 100대까지 맞았다. 네,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리고 막 그 선생님이 막 이상한 데 때리고 막 우리 고등학교 때 남고니까 막 꼬집고 막 젖꼭지 같은 데 막 꼬집고 막 이거 허벅지 안쪽 꼬집고 이런 식이 되게 많았거든요. 다 했죠. 저도 다 했죠. 경험했죠. 그 남고 다니셨어요? 아니 남중일 때 이런 데도 때리고 했잖아요. 왜 이런 데. 손등을 손등은 30cm 자로. 자로 때리면. 그것도 각을새가 때리잖아요. 각을새. 그건 차라리 좀 그런데 약간 좀 이게 적복지나 허벅지 안쪽 이런 데는 좀. 아니, 그런 거는, 그 양반이죠. 날라차기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었어요? 전 차라리 날라차기가 낫다고 생각하는 게, 젖꼭지는 잘못하면 이게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되게 약하잖아요. 그 정도까지야. 사람의 몸이 그렇게 또, 단순하진 않습니다. 아니, 접대 배웠잖아요. 거열형 할 때도. 배워놓고 왜 또 그렇게. 여튼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분위기 잡는 사람은 결코 미인을 얻을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도 보면. 그러면 세희 씨는 결국은 우리 정박이죠, 뭐. 나중에 선택하면 나중에 셋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또 정박한테 갈까요? 저 자학계획을 해가지고 자꾸 우리는 뭐 그냥. 근데 보면은 왜 개그맨 분들이 미인 부인 많이 얻으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요. 진짜 질릴 때까지 쫓아다닌대요. 그러니까 이벤트에 강하고 질릴 때까지 쫓아다니기 때문에 여자가 보통 항복한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사회적 체면도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못해요. 개그맨들은 사회적 체면 따위가 없다. 아니 그러니까 체면이 아니고 가령 저 같은 경우에 사회적 지위도 없다. 길 가다가 여자와 길 가다가 막 무릎 꿇고 막 제발 사귀어주세요 이런 얘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개그맨들도 그러지는 않을걸요? 그렇게 그런 정도까지 한대요. 글쎄요. 바람처럼 외로워 서러워 제가 아는 개그맨들은 그렇지 않던데요. 외롭다. 왜 이렇게 외롭지? 여튼 그 개그맨들이 이렇게 해서 바람 소리 넣어야 되겠다. 개그맨들이 근데 굉장히 그 용기가 많아요. 용기가 많고, 그러니까 어떤 까이는 거, 뭐 이렇게 면박당하는 거에 대해서 큰 상처를 받지 않다 보니까 더 여자들이 볼 땐 오히려 더 좋을 수 있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죠. 진짜 사랑했어요. 그분들은 같이 보인다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계속 위험한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입만 열면 개그맨 지금. 옆에서 지금 이거 연락 옵니다. 개그맨들 많이 듣습니다. 우리 떡국열차. 누군데요? 최욱 씨가
자, 그래서 이제 예. 시간이 또 많이 되어가고 있는데 네. 뭐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자면 네네. 그 세종 때도 이런 일이 있었다. 세종대왕 참 자주 등장하시네. 거의 뭐 매년 왜냐면 세종 때는 참 뭐. 태평성대일 것 같고 네. 참 정치를 잘했을 것 같지만 네네. 세종도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왜냐면 지금 이 사건만 해도 그래요. 이발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 왜 이러니? 이발이에요? 네, 이발. 바리 형님. 이발이라는 사람이 네. 이제 태종 때부터 이제 벼슬을 한 네. 거겠죠. 그 중국에 갔다 온 거예요. 사절단. 그러니까 중국의 사신으로. 소문 날만하네. 아니 근데 갔는데 네. 그냥 간 게 아니고 여자 데리고 왔어요? 아니. 아 중국 여자 데리고 그 물건을 네. 그러니까 왜 사신들도 경비는 자기가 됐잖아요. 예. 보따리상. 너무 많은 물건을 가져가 가지고 중국 황제한테 바쳐야 될 물건을 제대로 안 가져간 거예요. 자기 팔아먹을 물건만 가지고. 너무 많이 가져가가지고 황제한테 바쳐야 될 물건을 제대로 바치질 못해가지고 중국의 관리조차도 얼마나 헤쳐먹었냐? 씨 갖고 왔는데 왜 황제한테 갖고 가면 안 갖고 왔네. 어떡하면 좋아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손가락질을 그렇게 받았대요. 중국에서도. 그게 이제 소문이 퍼져버린 거예요. 세종 때 또 이 사람을 관직을 주려고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랬더니. 근데 그냥 준 게 아니고 사헌부의 수장이거든요. 대사원이. 대사원을 주려고 한 거예요. 청렴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청료직 중에 청료직이라든. 그러니까 검찰총장인데 뭐 그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됐다 이러면 지금 막 그냥 청문회에서 그냥 무조건 난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또 임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종이.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사헌부 쪽에서는 이제 도열을 해서 이렇게 맞이한대요. 이제 대사원이 올 때. 근데 처음에는 출근 저지 투쟁을 했었고. 그 못 오게. 출근. 지금. 근데 아까 말했지만 도열을 해서 이제 맞아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거는. 그래서 등 돌리고 있고. 이런 거예요? 세종이 그래서 해라. 못하겠다. 절대 못한다. 이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못하겠다 이랬더니 다시 한 번 더 한대. 너 이렇게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세종이요? 네. 그렇잖아. 자기 명령인데 왕의 명령인데 지금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과 일선 검사들과의 대화가 좀 그렇죠. 있었나 보죠. 그래서 못하겠다고 했더니 네. 참 네 고집이 세구나 이러면서 끝내는 대사원에서 물러나게 했대요. 그래요? 네. 비슷하네. 역사가 반복되네. 근데 이제 사실은 뭐 그때 그 이제 봉건 왕조 시대에도 네. 그런 존중을 해주잖아요. 학업 관리들 의견을. 그러네요. 근데 이제 권력이 우리가 왕이라고 하면 왕권이 절대적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천만인이 다 반대해도 내가 찬성하면 시킬 수 있는 게 권력인데 네네. 그것도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조선은 오히려 현대에 비교해봐도 더 탄력성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조선 왕이 전기까지는 그런 게 굉장히 엄격했다고 봐야 돼요. 그 왕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지시를 그러니까 그 일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렇죠. 내 지시를 안 들은 것만으로도 굉장히 난 기분 나쁘고 얘를 그냥 확 어떻게 막 사지를 막 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찢어 죽이고 싶겠죠. 내 입을 더럽히지 않고 이렇게 고맙습니다. 예. 여튼 뭐 그러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근데 이 부분을 보면 딴 얘기가 또 있나요? 나타나진 않지만 예. 제가 이렇게 생각한 건 뭐냐면 그 세종이 예. 이발을 대사원으로 임명하면서 네.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이 사람이 사사로이 재물을 취한 건 아니다. 내가 이 말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뭐냐면 태종이 좀 볼이 좀 쳐라. 그리고 나한테 줘. 이렇게 했겠죠. 이 그냥 혼자 먹은 게 아니라 어차피 뭐 윗사람한테 다 바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니까 일단 태종은 물러나게 했지만 자기가 생각해 자기 때문에 물러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세종한테 부탁하겠죠. 발이 좀 챙겨라니. 뭐 야, 발이가 내 위해서 했는데. 근데 소문이 너무 안 좋잖아요, 아버지. 야, 그래도 내가 그 일부분 니한테 준 거 아니야. 니도 이거 마음대로 못해. 니도 같이 걸렸잖아. 그렇다고 저 대사원까지 좀 뭐 하고요. 그냥 뭐 어디. 주라 좀. 알았어요. 일단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 요거 하나 좀 어디 가질 수 있나요, 이거? 그런 이제 대사원도 결국은 근데 하급 관리들, 그 밑에 있는 관리들 때문에 결국은 검찰총장도 날렸다? 그렇죠. 결국은 그런 그 풍문, 찌라시에 뭐 확인 어느 정도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여기서 또 우리가 중요한 게
떡국열차만의 자랑이죠. 아는 척 매뉴얼이라고 있거든요. 아는 척 매뉴얼 하나 더 들어가 줘야죠. 이제. 한번 해볼까요? 제가 볼 때 오늘 내용들 중에 가장 아는 척하기 좋은 내용이 일단 찌라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찌라시의 어떤 그 기원 이런 거 2개 정도 어떻게 그럼 어떻게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셋이랑 한번 해봐요. 이번에. 그렇죠. 셋이죠. 여자친구죠, 셋이가. 항상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만 이 아는 척을 할 때는 숫자 넣어야죠. 아니 절대 맨 처음에 너무 아는 척이라는 걸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예. 이거 중요하다. 여기 저 일식당을 갑니다. 스시집 가죠. 나는 가요, 안 가요? 같이 갑시다. 그냥. 같이 가는 걸로 해요. 나 좀 도와줘요. 그래서 이제 스시를 시키잖아요. 우리가 스시 세트 A 16,000원짜리 하나 시키면 보통 이제 12피스 정도 나오고 거기 이제 뭐 문어니 뭐 이런 각종 뭐 좀 싸구려들 섞어서 좀 비싼 거 한 2개 이렇게 해서 나오죠. 아, 근데 이 스시가 어떻게 다 니기리 스시밖에 없네. 니기미? 니기미가 아니라 니기리 스시. 그게 무슨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스시가 지금 자 봐봐라. 이 밥 위에 이렇게 생선들이 좀 있잖아. 그래, 그게 스시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다 스시가. 아니다, 그냥 먹자. 뭐 이게 얘기해봐야 뭐 하겠나 이게. 그냥 먹자. 진짜 아는 척 하긴. 이거 뭔데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세희야. 네? 이 스시가. 네네. 이게 지금 저 밥 위에 그냥. 야, 네 어제까지는 말로 말 높이는데. 맞다. 왜? 다시 한번 말해봐. 이게 스시가 지금 먹고 있는, 너 지금 먹고 있는 이 광어, 그 스시가, 이게 니기리 스시라는 거야. 니기리가 뭔데? 관심 없구나. 아니, 말해봐. 이게 그 니기리가 밥 위에 그냥 생선이 이렇게 한 피스 얹어져 있는 거. 요런 거에서 주먹으로 이렇게 딱 쥐인 거 있잖아. 그게 이제 니기리 스시라는 거, 쥐다, 이런 뜻이거든. 막기는 알지? 알지, 김 말려 있는 거. 그렇지. 그게 이제 막기도 이제 스시의 일종인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있어? 내가 아는 스시는 이거 2개가 단데. 아니지. 바로 이 찌라시 스시가 있어요. 찌라시? 야, 그거 뭐 뿌리나? 어떻게 알았나? 원래 뿌리는 거 아이가 찌라시. 뿌린다. 똑똑한데. 찌라시라는 게 야, 나도 그 정도는 안다. 네가 아는 척 매뉴얼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지금 아는 척하고 그러면 어쩌노? 맞나 그러면? 그래, 맞다 아이가. 이 찌라시라는 게 뿌린다는 뜻이다 아이가. 그래? 지금 뭐 연예인들 뭐 뒷얘기하는 게 다 찌라시. 전단지를 찌라시라는 거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그 이제 전단지도 찌라시처럼 뿌리는 게 맞긴 한데 그거보다는 찌라시는 원래 뜻이 해산 할 때 그 산자 있지 않나? 그 산자가 치자로 발음이 되고 찌라시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근데 찌라시라고 하면 안 되나 보지. 원래 이제 치라시 이렇게 해줘야지 제대로지. 근데 이제 뭐 좀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말하면 밥 위에다가 생선 같은 거 딱 다져서 막 뿌려서 먹는 그 아주 빨리 먹는 스시 요런 게 이제 찌라시 스시라는 게 있거든. 그거 어디에 나오는데? 이거는 일본 서기 같은 데 있잖아. 일본 서기? 일본 서기란 책이 있어. 그 일본의 그 아주 역사가 쭉 담겨 있는 책이 있는데. 글 쓰는 사람? 서기? 에이, 너 모르는데 하여튼 그 일본 그 동서기 말고 그 책 서자 기록할 기자 해갖고 일본서기라는 게 있는데 그 책이 일본에 굉장히 오래된 책이지. 그 책이 보면 쭉쭉 나와. 몇 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사실 이게 한두 해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그래? 몇 년도라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고 700년에서 한 900년 사이에 이렇게. 근데 이것 좀 먹자. 언제까지 얘기할 거야? 그래. 먹자 그럼. 이렇게 가면 어떻게 틀린 게 좀 있습니까? 뭐라고 말을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너무 긴 것 같아요. 좀 길죠? 응. 여자들은 이러면 좀 짜증난다고. 그럼 어떻게 하지? 찌라시 아는 척 하고 싶은데 아는 척 하려면 어떻게 되지? 찌라시 아는 척 하지 말까요 이거는? 그럽시다. 그래도 여기 살려줄게. 한번 그래도 평가를 받아봅시다 청취자에. 그래요. 한번 좀 들어보고. 그래도 이게 스시 하나씩 이렇게 먹으면서 요 얘기를 한 10분 정도 이렇게 하면. 10분이나요? 10분을까? 진짜 길다 10분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먹으면서 이 사이드 얘기로 이렇게 좀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듭니다. 근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스시 좀 한다. 아니 왜 말이 서울 말하고 부산 말이 왔다 갔다 하노니? 예, 뭐 나 또 팔도 사투리 다 한다 아이가. 맞지? 이 정도 이 정도 사투리면 어느 정도 성적이 들어갑니까?
한 30점? 아니 뭐 그래도 6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그래도 낙제예요. 30점이나 60점이나. 어차피 뭐. 아니, 사투리는 우리 정박님이 정말 최고입니다.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대 쓰지 않는 고어들 있잖아요. 우리 예전 할머니들만 쓰시던 거. 이건 뭐 사투리는 아닌데 예를 들면 독구리 이런 말 우리는 잘 안 쓰잖아요. 독구리는 쓰죠 왜? 독구리 써요? 독구리는 저기 일본말 아니에요. 아니 그 말고 그 독구리 그 술 먹을 때 그 독구리 말고 네. 이런 그 스웨터 이걸 독구리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말 안 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말 아시잖아요. 아, 그런 것들. 그런 그러니까 우리 국어 연구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우리 정박님을 찾아가야 이 지방 사투리라든지 아하. 이거 원류를 밝혀내는데 굉장히 그 도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은 많이 됐는데 사실은 오늘 얘기를 활용점정을 찍으려고 했던 게 기축옥사를 가지고 하나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상당히 뭐요? 기축옥사라고. 기축옥사. 네, 정여립의 반란이라고 왜 정여립의 난이 있거든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무조건 한자 나온다고 다 좋아하시진 않아요. 네. 재밌는 얘기면 짧게 한번 갑시다. 아니, 짧게는 못 가요, 이거. 정철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다음에 한번. 그렇게 합시다. 다음 시간에 리뷰해 줄 때 한번 이걸 다시 한번 그렇게 하면 되겠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찌라시 3시 어땠습니까? 굉장히 재밌었어요. 뭐가요? 좀 구체적으로 영혼 없이 좀 그냥 재밌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네. 지금 약간 뇌가 과부하가 걸렸는데 네. 전 정말 정석적인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할 줄 알고 왔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뭔가 변두리에 있는 사실 썩 몰라도 될 만한 이야기들을 굳이 끄집어내서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묘한 매력이 있네요. 근데 저희가 욕하는 게 진짜, 나 진짜 욕 같아. 저희가 근데 진짜 이게 생활에 진짜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요? 산수도 사실 우리 수학은 배워봐야 저 fx는 뭐 이런 거 함수 배워봐야 어디다 써먹습니까? 그건 그죠? 그렇죠. 근데 암산은 써먹을 때가 있단 말이죠. 7, 8에 56 이런 구구단은 우리의 떡국 열차는 비록 역사의 어떤 그 정사를 정통으로 꿰뚫진 않지만 그 주변에 있었던 우리 민초들의 이야기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뭐 환관 이야기 사이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구성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정사에서는 많이 잊혀진 사람들을 우리는 이제 발굴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사소한 일들이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겠구나. 그걸 우리는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정사를 얘기해주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역사는 그리고 지나치게 왕중심이에요. 너무 왕중심이다. 그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셨습니까? 지방에서 강원도까지 올라가다가 기생과 함경도까지 올라가다가 기생하고 저 성병 걸렸던 장군 이야기. 한 달에 22번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살아있는 역사고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또 맞닿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역사를 가는 방법이 네. 경부고속도로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는 좀 오솔길도 가고 사이길도 가고 여기 고깃길도 가고 이렇게 네. 변두리를 이렇게 골목을 사이사이 왔다 오면 또 오히려 그 사람 사는 오히려 진면목을 거기서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그 찌라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찌라시를 우리가 너무 흥미 위주로 많이 좀 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예인 찌라시니 뭐 이런 거 아까 말씀하신 깨깨우톡 같은 데서 보는데 그 찌라시의 역사가 결코 또 짧지도 않을 뿐더러 과거에는 연예인 얘기보다는 신하들 얘기가 좀 많았네요. 그죠? 오늘은 좀 그러네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거에 의해서 찌라시에 의해서만도 처벌을 받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었다. 이렇게 오늘 좀 정리가 되겠습니까? 뭐 충분하게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그 떡국열차 오늘 찌라시 관련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차표 한 장 손에 들고 떠나야 하네. 예정된 시간표대로 떠나야 하네. 나는 상행선 나는 하행선 열차에 몸을 실었다.